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분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제주 4.3 사건 미화, 광주 사태 미화를 하는 이런 빨갱이 작가에게 상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단체 시위도 벌였습니다. 빨갱이 작가라고 하니 종북 작가니 좌빨 작가라고 비난받던 고은, 황석영 작가의 기억이 소환되기도 하네요.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어느덧 한 작가를 이렇게 이념적으로 마구 규정해버리는데 익숙해진 모양입니다. 암튼 한강의 노벨상 수상에 분개한 이들이 역사 왜곡 작가의 노벨상 수상 반대, 대한민국 역사 왜곡 작가 노벨상, 대한민국 적화부역, 스웨덴 할리먼 규탄한다라는 문구를 내걸고 주한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편파적이고 편향된 역사 왜곡에 손을 들어준 스웨덴 할리먼이 노벨상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한강이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역사 왜곡을 일삼는 작가에게 노벨상을 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보수 성향단체는 김규나 작가의 5.18과 4.3 사건이 진압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글을 소셜 네트워크에 공유했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도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작가가 소설로 받은 노벨상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강의 수상을 폄훼했습니다. 이들은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한강의 대표작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을 다루면서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그녀는 노벨문학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좌파 소설가로 알려진 황석영과 우파 소설가 이문열은 이념 관련 언급 없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좌파의 우두머리 격인 고은, 시인과 창작과 비평사의 백낙청 명예교수는 충격 속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벨문학상이 무슨 정치적인 상입니까? 물론 과거에 일부 수상자 선정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벨문학상은 문학적 성취를 인정하는 상입니다. 노벨위원회는 작가의 창작물에 대한 예술적 평가를 바탕으로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노벨문학상 심사위원들은 한강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문학적으로 뛰어나게 형상화했다고 평가하여 상을 수여한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작가의 역사관보다는 그 사건을 문학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한강의 작품이 보여주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탐구와 인류, 보편적 고통에 대한 성찰은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죠. 한강의 수상은 한국 문학의 세계적 위상을 높인 쾌거로 봐야 합니다. 이를 정치적 관점에서만 해석하려는 것은 협량이고 이런 시도는 한국 문학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학은 본질적으로 독자에게 다양한 관점과 해석의 여지를 제공하는 매체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학은 그 자체로서 예술적 가치와 독창성을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반발은 이러한 문학의 다층적 가치를 간과하고 오로지 정치적 관점에서만 작품을 평가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문학에 대한 건강한 비평적 논의를 방해하며 특정 이념에 따라 작품의 가치를 재단하려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한강의 작품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문학을 정치적 도구로만 인식하는 시각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한강의 작품이 역사적 사건을 재조명하거나 비판하는 방식에 불쾌감을 느끼며 이를 정치적 왜곡으로 간주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 사건에 대한 보수적 해석과 상반되는 한강의 서사에 대한 반발은 문학을 정치적 시각으로 평가하는 경향의 한 예입니다. 이는 문학의 본질적 가치를 무시하고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작품을 재단하려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한강의 작품들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비판은 작품성보다는 소설의 배경과 소재를 이념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문학은 인간 경험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고 표현하는 예술 형태입니다. 사회, 정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지만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둘러싼 논란은 문학작품을 특정 정치적 관점이나 이념으로만 평가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편협하고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한 작가의 작품 전체를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으로 단순화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강의 작품 세계는 채식주의자부터 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깊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작품을 단순히 좌파적 또는 반국가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작가의 예술성과 문학적 성취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노벨문학상 후보자로서 꾸준히 이름이 거론되었던 고은, 황석영도 종북 좌파, 좌익 빨갱이, 종북자 빨문인이라고 딱지 붙이고 소설가 이문열 씨를 수국골통이라고 딱지 붙이면 그들의 문학작품은 모두 빨갱이 소설이고 보수골통 소설이라고 딱지 붙이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요. 이렇게 문인과 그의 작품을 특정 이념으로 싸잡아 비난하면 그런 주장이 보통 사람들에게 얼만큼 받아들여질까요? 무엇보다도 문학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문학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경험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역사적 사건을 다룰 때 작가는 공식 기록에서 다루지 않는 개인의 내면과 고통을 탐구합니다. 이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다른 측면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 같은 소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 목적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건 속에서 개인이 겪은 고통과 트라우마를 섬세하게 그려내는 것인데 이는 문학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은 이러한 문학적 표현을 역사 왜곡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문학을 역사 교과서나 정치적 선언문과 동일시하는 오류입니다. 문학은 사실의 객관적 전달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주관적 표현입니다. 문학 작품을 역사적, 정치적 관점에서만 평가하려는 시도는 문학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해석은 시대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문학은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며 사회적 담론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보수단체는 역사적 서사를 단순한 정치적 공격으로 간주하며 문학의 가치를 평가절하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역사 왜곡 비판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억압하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작가가 특정 정치적 견해나 역사관에 부합하는 작품만을 써야 한다면 그것은 창작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문학은 때로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고 기존의 관점에 도전하며 사회의 아픈 곳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문학적 표현을 정치적 이유로 억압하려는 시도는 건강한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5.18 운동 폄훼 발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역사나 문학작품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자유로운 작품 해석과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으며 이는 창작의 자유와 상반되는 모순적 태도입니다. 이번 노벨문학상 논란 사태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역사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 사건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해석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때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은 역사적 화해와 치유의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문학은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학을 특정 정치적 관점이나 이념으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학의 본질을 왜곡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며 사회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문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관점과 깊이 있는 인간 이해를 존중해야 합니다. 문학은 정치적 논쟁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 경험과 감정,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매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 사회가 문학, 정치, 역사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작가나 작품에 대한 평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다양성을 인정하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여 한국 문학과 사회의 성숙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